안녕하세요. 저는 비개발자가 개발한 3,500개 파드를 어떻게 배포하고 운영하고 자원 최적화를 하였는지에 대해 공유드릴 삼성전자 탁수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할 건데요. 사실 이력은 매우 짧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DS에서 이제 2년째 플랫폼 엔지니어로 업무를 하고 있고요. 특이점 하나로는 저는 이제 IT 비전공자로 이 업무를 시작했다는 점인데요. 원래는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 모델링 외주를 맡는 그런 업무를 했다가 삼성전자에 입사를 하면서 우연히 플랫폼 엔지니어라는 업무를 맡게 되었고요. 그 이후 2년간에 어떻게 일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이번 자리를 통해 공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뎁이라는 플랫폼에 대한 소개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뎁에서 어떻게 자원을 최적화하여서 파드를 몇 배 더 배포할 수 있었는지, 세 번째는 파드를 몇천 개를 운영을 하면서 클러스터에서는 어떤 이슈가 생길 수 있고 그 점은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마지막으로는 앞으로의 시뎁의 모습이 어떠할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삼성전자 안에서 내부 개발자 플랫폼을 제공을 합니다. 크게 P뎁, 시뎁, A허브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시뎁부터 살펴보자면 시뎁은 시티즌 데브옵스 플랫폼의 줄임말입니다. 말 그대로 시티즌 개발자를 위한 데브옵스 플랫폼이고요. 시티즌 개발자란 이제 개발이 주 업무가 아닌 개발자가 되겠죠. 그래서 실력 차이가 정말 편차가 크긴 하지만 긴 명령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만큼 저희는 최대한 이제 모든 기능을 간단하고 간편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시뎁을 사용할 때는 몇 번 클릭을 하면 웹 브라우저상에서 IDE가 만들어지고 또 CI/CD를 하고 싶다면 또 클릭을 하면 운영 환경가 배포가 되는 그런 간단한 구조입니다. 그것에 더불어서 AI 코딩 어시스턴트 툴을 제공해서 바이브 코딩을 가능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드 로그나 젠킨스 로그를 보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LLM 기반으로 에러 원인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기능이 간단하고 자동화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용자에게 자유도가 낮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좀 더 큰 규모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싶다던가 아니면 수준이 높은 프로 개발자분들은 P뎁을 사용하게 됩니다. P뎁은 프로 데브옵스 플랫폼의 줄임말이고 크게 CI/CD와 올리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CI/CD는 이제 VM이나 쿠버네티스 등 다양한 환경에서 빌드 배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observability는 저희가 올리라고 부르는데요. observability 환경을 구축하거나 챗옵스 및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P뎁에 대한 설명은 사실 전 세션과 전전 세션에서 김경희님과 최동신님이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추후 영상이 올라갈 테니 그걸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A허브인데요. A허브는 아티팩트 허브를 줄임말입니다. 외부 오픈소스나 내부 패키지, 헬름 등을 이제 생성을 해서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아티팩토리 서비스입니다. 그거 외에도 AI 모델이나 오픈소스를 사용할 때 취약점을 점검하는 등 세큐리티 기능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의 업무를 플랫폼 관점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서비스 관점으로 보면 이러한 서비스 맵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개발 템플릿부터 시작해서 빌드, 배포, 옵저비리티 등 다양한 범위를 커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흰색 부분으로 쳐진 부분이 시뎁에서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뎁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티즌 데브옵스 플랫폼의 줄임말인데요. 사실 그렇게 어감이 좋진 않죠. 시뎁이라고 하면. 근데 이제 사실 반쯤 장난으로 공모를 했다가 이 팀장님 오케이를 해버려가지고 시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줄로 기능을 표현을 하자면 저희는 로컬 PC에서 개발 환경 구성 없이 웹 아이디 방식으로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로컬 PC에서 개발 환경 구성 없이라는 말이 중요한 이유는 삼성전자는 보안이 중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폐쇄적인데요. 그래서 모든 IT 엔지니어가 이제 입사를 하면 같이 이제 로컬 PC에 파이썬을 실행하고 VS 코드를 깔고 이러는 게 최소 몇 시간에서 길게는 며칠까지도 걸립니다. 그래서 시티즌 개발자들이 양성하기에는 그렇게
최고의 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시뎁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VS 코드를 깔고 이런 행위가 없어도 이제 시뎁에서 몇 번 클릭을 하면은 클라우드 기반의 웹 아이디 두 종, VS 코드와 주피터 랩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개발 환경이라 부르고 있고요. 그것보다 더 빠르게 개발을 착수할 수 있도록 스트림릿이나 뷰 등 개발 스텝 7종과 소스 코드 23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이게 실제 시뎁의 UI인데요. 흰 네모 하나하나가 프로젝트라 보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제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 또는 개발 환경과 크론잡 이런 식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개발 환경은 이제 웹 아이디에서 막 개발을 한 이후에 CI/CD 버튼 한번 누르면 운영 환경이 배포가 되고요. 크론잡 생성하기를 누르면 크론잡이 배포가 됩니다. 이 외에도 컨테이너 DB나 로우코드, BI 툴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에서 얼마나 사용하느냐 하면 저희는 이제 개발 환경이나 운영 환경, 잡을 모두 환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환경이 누적 생성수가 이제 2만 개 정도에 도달을 하였고요. 사용자 수는 대앱이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4자릿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경 하나당 파드 1개에 대응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항상 실행 중인 파드를 한 3,500개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단순화된 아키텍처를 설명을 드리자면 사용자는 이제 시뎁에 들어가서 개발 환경을 생성을 하겠죠. 그럼 생성할 버튼 딱 누릅니다. 그럼 웹 아이디, VS 코드, 주피터 랩 중에 고르면 저희 이제 뒷단에서는 쿠버네티스의 웹 아이디 파드를 배포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사용자는 제공된 URL을 통해서 브라우저에서 접속을 하여서 개발을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그 개발한 내용을 GitHub 레포지터리에 푸시를 하면 또 이제 배포를 하고 싶은 CI/CD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저희 젠킨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GitHub에 있던 내용을 도커 이미지로 빌드를 한 다음에 그 이미지를 아티팩토리 업로드를 하고 업로드된 이미지로 이제 헬름 기반으로 쿠버네티스에서 배포를 하게 되죠. 이 배포되는 게 운영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간단한 모니터링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메테우스를 통해서 매트릭을 수집을 하고 있고요. 사용자들에게는 CPU, 메모리, 디스크 등 간단한 사용 현황 정도, 사용률을 볼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뭐 CPU가 90% 이상일 때 알람을 받고 싶다 하면은 그런 알람도 설정을 해서 문자나 메일 등으로 받을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개발부터 운영, 모니터링까지를 다루는 플랫폼인데 사실 여기서 사용자가 진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개발밖에 없습니다. 이 시뎁의 사용자는 뭐 쿠버네티스가 뭔지, 젠킨스나 뭐 프로메테우스가 뭔지 전혀 몰라도 됩니다. 그냥 개발을 하고 버튼으로만 동작하는 형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리한 기능으로 저희는 이러한 사용 현황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던 건데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시뎁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한정적입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계속 유입된다면 자원이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자원 고갈이 몇 번 일어나긴 했었는데요. 그럼 이제 사내 게시판에 올라옵니다. 시뎁은 언제 생성 가능한가요? 심지어 동기들이 만나면 물어봅니다. 그래서 시뎁은 언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희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기간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자연 효율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 5페이지 정도를 통해서 시뎁에서 어떻게 CPU, 메모리, 디스크를 효율화했는가에 대해 아이템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뭐 회적화를 하려면은 제일 간단한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자원을 회수해가지고 사용자에게 주면 됩니다. 그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미사용인 파드를 아예 내리거나 아니면 사용 중이긴 하다면은 그 할당량을 축소하는 회수 과정을 거치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는 미사용 환경을 검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미사용의 제일 좋은 기준은 저희는 미접속이라고 생각을 하였는데요. 접속하지 않은 아이디나 웹 어플리케이션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그레스 로그를 통해서 이를 볼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저희는 인프라와 플랫폼 부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클러스터 어드민 권한이 없어서 인그레스 로그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K네이티브의 서버리스 도입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 서버리스라는 거는 이 인그레스의 로그를 보지 않아도 자동으로 트래픽을 감지해서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파드가 내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도입할 수 없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K네이티브 서버리스는 단일 포트로 제한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시뎁에서는 2개의 포트를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웹 아이디를 생각해보면
ID를 접속할 때 포트 하나와 ID에서 터미널 상에서 뭘 실행해서 띄웠다면 그걸 접속할 포트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두 개가 필요하게 되어서 K네이티브 서버리스랑은 맞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K네이티브 서버리스의 장점을 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최대의 장점 중 하나가 K네이티브 오브젝트만 생성을 하면은 그 외적 인그레스나 디플로이먼트 등 다른 K8s 리소스는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요. 저희는 인그레스의 커스터마이징한 부분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이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미 파드 수가 많았기 때문에 K8s 리소스 수도 많은 상태였는데요. K네이티브 서버리스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K네이티브 오브젝트라는 오브젝트를 또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클러스터에 부하가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웹 아이디를 브라우저상에 켜놓고 그냥 퇴근을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K네이티브 서버리스는 잡아내지 못합니다. 실제로 사용 중이지 않는데.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다른 방법을 고안을 하게 됐고요. 하지만 서버리스라는 아이디어는 정말 좋잖아요. 사용하고 싶을 때 띄우고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내려가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그 아이디어를 배치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원 사용량을 기반으로 해서 3시간마다 미사용 환경을 정지하는 것인데요. 접속 로그는 볼 수 없었지만 생각해보면 웹 아이디에서 뭔가 클릭을 하거나 실행을 하면 CPU와 메모리는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CPU와 메모리가 사용률이 너무 낮거나 아니면 변동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를 하여서 3시간마다 정지하는 로직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제 미사용하는 환경을 검출했으니까 사용 중인 환경들 중에 저활용인 자원을 회수를 해야겠죠. 이 부분은 키노트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더라고요. 이건 쿠버네티스의 VPA 기능을 사용하면 해결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파드의 사용량 기반으로 리소스의 리소스 리퀘스트를 추천해 주거나 자동으로 최적화를 해줄 수 있죠. 쿠버네티스 정식 기능은 아니지만 베타 기능으로 수동으로 설치하면 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요. 저희 쿠버네티스 버전이 살짝 낮아가지고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뭐 안 되면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서버리스처럼 로직으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증설과 회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증설은 사용률이 85% 이상이다 하면은 사용자가 원할 때 증설을 합니다. 대신에 사용률이 75% 이하이다 이러면 저희가 자동으로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사용량 75% 이하인 파드를 검출을 쫙 해서 최대 사용량의 CPU 1.25배, 메모리 1.25배를 자동으로 재할당을 하면서 회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들으면은 그럼 75% 이하면 회수를 하니까 네임스페이스 전체 사용률도 75% 정도 나오겠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개발 환경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개발 환경은 항상 사용률이 높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 내내 개발을 하진 않으니까요. 근데 이 평소 사용률이 0% 수렴한다 하더라도 이 작은 자원을 할당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개발 환경을 생성한다던가 아니면 파일을 실행하고 빌드한다던가 하면은 CPU와 메모리가 이렇게 피크를 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도 VS 코드의 권장 스펙이 CPU 2코어에 메모리 2기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 예시로 보자면 지금 개발 환경 1을 보면 평소에는 0% 정도 사용하고 있다가 이제 접속을 하셨는지 한 80% 정도 CPU를 사용하고 있어요. 두 번째 개발 환경도 80% 정도 이제 CPU 활용률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사용률이 80%가 될까요? 만약 두 분이 똑같이 접속해서 똑같이 빌드 눌렀어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피크가 치솟았기 때문에 80%가 됐었겠지만 이 그래프상으로 보면 피크 위치가 다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80%가 아닌 그 절반인 40% 활용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두 개의 개발 환경이 있는 게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의 개발 환경이 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모든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 이상 75%에서 80% 정도의 활용률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활용률이 낮다는 것은 또 저희가 자원 사용을 덜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CPU 오버프로비저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CPU 오버프로비저닝은 저희 이제 네임스페이스의 CPU 리밋은 리퀘스트 4배로 설정을 하고요.
이에 대응하도록 파드는 CPU 리퀘스트 리밋을 4분의 1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위에 있는 게 이제 디플로이먼트 YAML 예시인데요. 보시면 원래라면 보통은 CPU 리밋 1코어, CPU 리퀘스트 1코어 이렇게 배포를 하실 텐데 저희는 리퀘스트를 4분의 1 정도 수준인 0.3코어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원래는 네임스페이스 전체에 1코어가 이제 있어야 배포되었을 파드가 0.3코어만 확보돼도 배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는 뭐 네임스페이스가 원래 CPU 리퀘스트가 1000코어라 치면은 1코어짜리 원래 1000개를 배포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리퀘스트를 4분의 1 정도 수준을 줄이게 되면 그냥 4000개 정도를 배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건 이렇게 0.3코어는 아니고 리밋은 똑같이 1코어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느끼는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원 증설 없이 CPU 오버 프로비저닝을 통해서 CPU를 4배 정도 증설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느냐?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크론잡이라는 기능을 추가를 했었는데요. 앞에서 이제 개발 환경이랑 운영 환경 위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크론잡이라는 기능이 들어오면서 또 이제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크론잡의 잡들은 보통 대부분 한 10분 정도가 실행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이 실행을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10분 실행을 위한 자원을 24시간 동안 빼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되지 않은 23시간 넘는 시간 동안 이 자원이 사용이 되지 않겠죠. 여기에서 비효율성이 하나 발생을 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용자들이 크론잡을 등록할 때 무의식적으로 정각에 등록을 합니다. 그게 깔끔하니까요. 그리고 특히 아침 9시에 등록되는 잡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9시에는 잡 실행이 다 몰려서 파드가 정말 많이 배포돼요. 이제 인프라에 무화가 하는데 비인기 시간대에는 잡이 실행되지 않으니까 자원이 놀고 있는 상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이제 10분 단위로 잡을 스케줄링하고 사용자에게는 혼잡도 테이블을 제공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10분 단위의 스케줄링은 이제 잡의 실행 이력을 보고 그걸 통해서 잡이 이 정도 시간이 걸리겠구나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실행하지 않는 시간 동안에는 다른 크론 잡을 넣을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신다면은 원래는 자원이 다 독립적으로 생각되었던 크론 잡들이 약간 테트리스 마냥 사이사이에 잘 끼워 넣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타임 테이블은 사용자들에게 제공되는 기능인데요. 이 혼잡도 테이블이라는 거는 시간대별로 잡이 이만큼이 등록되어 있어서 지금 CPU랑 메모리가 이 정도 남았다. 그래서 생성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추천 시간대는 이런 것이다 하고 이제 보여주는 기능인데요. 이런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이제 무의식적으로 정각에 등록하고 싶은데 왜 없지? 라는 생각이 덜 들 수 있도록 실행 시간대를 분산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건 이번에도 자원 증설 없이 기존 대비 6배의 크론잡을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 CPU와 메모리 효율화는 어느 정도 됐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디스크 효율화를 아직 안 했죠. 근데 쿠버네티스의 PBC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증설은 되는데 축소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회수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젠 해야 되니까 이제 보자면 시뎁은 스토리지가 왼쪽과 같은 구조입니다. 저희가 전체 스토리지 디스크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사용자가 필요하면 이제 스토리지 떼어서 줍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다 나눠줬어요. 근데 어떤 사용자가 디스크 증설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가지고 있는 게 없지만 다른 사용자들 스토리지엔 놀고 있는 디스크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스토리지를 축소를 할 수 없으니 저희가 증설을 못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NFS 기반으로 만약에 나스 스토리지를 사용했다, 이런 공유 스토리지를 사용했다 하더라면 이거는 사실 고민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네임스페이스 전체에서 가용 디스크가 있느냐 이것만 보고 따로 증설 축소가 불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미 구성되어 있는 거기도 하고 이 스토리지를 바꾼다는 거는 다른 부서 협의도 필요하고 바로 적용될 수가 없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스크 자동 최적화 기능을 구축하게 되는데요. 분명 아까는 축소가 안 된다 했죠. 어떻게 했냐면 무식할 수도 있지만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복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매일 아침에 사용률이 낮은 PVC를 검출을 합니다. 파드를 검출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PVC에 대응되는 임시 PVC를 생성을 해요. 그리고 잡을 만들어서 2개를 다 마운트한 다음에
단순히 내용을 이렇게 옮겨줍니다. 백업을 해놓는 거죠. 카피를 떠줘요. 이걸 잡을 생성한 이유는 카피가 완료가 되면 알아서 완료될 수 있게 함이었고요. 그리고 이 복사가 완료되면 기존 PBC는 삭제하고 저희가 최대 사용량의 한 1.2배 정도 다시 할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생성을 한 다음에 그 뒤에는 또 다시 반복하면 됩니다. 잡을 띄우고 마운트하고 PBC에서 원래 PBC로 다시 파일을 복사를 해줍니다. 이러면은 이제 저희는 축소된 PBC를 얻게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약간 의문일 수도 있는 게 왜 번거롭게 복사를 2번을 할까? 그냥 PBC 작은 거 생성해가지고 한 번 옮기면 끝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성하면은 PBC 네임이 달라지고 정보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마운트된 파드도 그 정보를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더 번거롭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복사를 2번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직도 개선점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CP 명령어를 사용해서 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명령어의 문제점이 파일 개수가 너무 많으면 파일 용량이 작고 큰 거랑은 상관없이 속도가 정말 느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토리지에 뭐 로그성 데이터를 막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를 쌓았으면은 이 기능을 사용하면 작업이 1시간 이상 걸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은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는데 뭐 F파트를 사용해서 병렬로 복사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서 1년 반 정도 피놉스를 진행을 했는데요. 어떻게 되었느냐? 저희는 이제 CPU는 6배, 메모리는 3배, 디스크는 8배로 사용률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CPU 1200V 코어에는 총 3500개 파드를 원인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더 많은 사용자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또 수천 개의 파드가 배포되면서 또 아이러니하게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네임스페이스와 클러스터의 리소스 문제인데요. 파드가 뜬다는 거는 파드에 관련된 인그레스나 서비스, 시크릿 등도 같이 생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파드 개수가 증가를 하면 쿠버네티스 오브젝트 수가 증가를 하겠죠. 그럼 DB 역할을 하는 etcd에는 성능에 이제 저하가 발생하고 부하가 발생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클러스터 성능에도 저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파드 개수가 증가했더니 이번에는 오브젝트를 관리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들로 관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파드가 배포될 때 관리되는 오브젝트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플로이먼트당 레플리카 수를 원래 10개였는데 2개로 줄인다던가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2개로 줄인 이유는 롤링 업데이트를 지원하기 위해서였고요. 그거 외에도 뭐 자원 사용량이 변화되거나 하면은 헬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재배포를 하는데요. 그때마다 헬름 리니지 시크릿이 하나씩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이 헬름 명령어에다가 히스토리 맥스 옵션을 넣어서 2개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그레스 관리인데요. 저희가 사실 인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인그레스 생성할 때 타임아웃 나기도 했었는데 생각해보면은 저희는 저활용인 환경을 계속 정지를 하잖아요. 근데 정지를 하는 파드는 인그레스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접속할 파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뭐 환경을 정지하면서 디플로이먼트에서 파드 레플리카를 0으로 바꿀 때 인그레스를 삭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실행할 때는 생성을 해줘야 되겠죠. 이건 다행히도 환경을 실행하면은 헬름 업그레이드 명령을 날리는데 이때 인그레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크론잡 기능을 추가하면서 발생한 문제인데요. 크론잡으로 생성되었다가 완료된 잡들이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개수를 제한하면 되겠죠. 그래서 성공한 잡 3개, 실패한 잡 3개 이렇게까지 저장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아예 삭제하지 않고 이렇게 남겨두는 이유는 사용자들이 잡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로그를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 제한과는 무관하게 또 너무 오래된 잡들은 그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도록 TTL 세컨즈 애프터 피니시드라는 옵션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계속해서 자원 최적화와 클러스터 운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앞으로는 어떤 모습을 원하고 있느냐? 자원 최적화를 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시대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시티즌 개발자들이 자원 효율화를 너무 어려워한다는 점과 사실 자원 효율화를 할 동기부여가 없다는 점입니다. 뭐 AWS처럼 사용한다고 돈을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화면처럼 이런 보고서를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각 팀이나 부서에서 시대별에서 환경을 얼마나 생성을 하였고 뭐 저활용 환경 몇 개가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자원이 부족하다 하면 사용자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거는 지금 안 쓰고 있으니까 삭제해도 되겠다. 아니면은 이만큼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축소해야겠다라는 식으로 스스로 자원 효율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티즌 개발자들도 자원 최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추가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